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보람있게 잘 보내셨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여러가지 뉴스가 많이 나왔지요. 그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49년 만에 초등학교 다니던 교회를 찾아가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참석했다. 그런 보도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보도를 해드렸는데 아주 정말 감회가 깊고 아주 제가 볼 때는 참 기쁜 일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교회를 찾아갔다. 금이 환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날씨는 그래도 깜깜해요. 12월이니까 그런데요. 지금 뉴스는 이제 내일 모레 28일 날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가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 광주를 내려간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요. 뒤에서 그 면책 특권에 쌓여서 거기에서 숨어서 괜한 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을 헐뜯지 말고 민주국가 시민이라면 당당히 가서 조사를 받고 자기의 결백을 밝히면 됩니다. 결백을 밝히면 될 일을 가지고 그냥 정치 보복이다, 검찰이 무슨 소설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주국가 시민으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의 소환을 당하면 가서 당당히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자기를 결백한 것을 내세우면 됩니다. 뒤에서 그저 자꾸 호도하듯이 나는 없다, 정치 보복이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안 가면 이제 강제 체포영장에도 발급되겠죠. 이제 그렇고 지금 예산안 말이죠. 저 예산안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방송도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638조의 내년도 예산안을 결국은 합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을 행안부에 설치하는 예산, 그리고 법무부에 인사심사하는 심사단 거기는 예산 두 개 합해봐야 5억, 그걸 50%를 깎았어요. 실제 행정 업무를 처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절반을 자르면요, 참 사업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내 돈을 거기다 채워가지고 할 수도 없고 다른 부서에서 빌려서 할 수도 없고요. 모르죠. 이제 일단은 출발을 하고
다시 추경 때도 다시 협의해서 추경 때 더 세울지 모르지만요. 예산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깎았다. 뭐 제가 볼 때는 그 야당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흔들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길들이기 아닙니까? 이게 5억에서 절반을 깎았다, 50으로 깎았다. 그거는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 그 정도가 그 전문가가 아닙니다. 완전히 조폭 수준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잘라버린다.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요.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면서도요. 정부가 원하지 않은 정부가 세우지 않은 영원했던 데를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밀실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수천억을 세웠습니다. 수천억을 세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5억의 절반을 깎았다. 그리고 법인세, 반도체 관계된 세액, 이런 세액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그 대외 그 수출 증대를 위해서 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법인세는 3%를 좀 줄인다, 3%로 줄인다 했는데 1%로 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상당히 그 법인세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과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1%로 끝냈다. 그런데도 지역에 자기들 그 지역구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내후년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또 국회의원 배지 또 달라고 지역의 예산을 세우는 데는 아주 혈안이 돼서 그래가지고 정부에 세우지 않은 예산도 막 세웠습니다. 뭐 인천에도 뭐 중구에 있는데 그냥 예산을 대폭 저기 늘려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죠. 지방 정부로. 또 인천의 서구갑 같은 데도 또 예산을 갖다가 정부에서 대폭 지원받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의원들이 의원의 할 일, 여당 같으면 여당의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여야가 싸우는 것 같이 하면서도 밀실에서 나눠먹기식 지역구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정말 치사한 의원들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를 계산해 가지고 지역의 실정을 봐가면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원들이 주먹구구시로 내 지역은 이거 해서 예산이 이게 필요하다. 뭐 몇억이 필요하다. 몇십억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그 막 더 올려가지고 세워가지고 지역에 와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날 다시 다음에 또 배지 달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평상신 일을 하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게.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 세울 때 그때는 반짝 지역에 돈을 이제 예산을 정부에서 예산을 끌어오고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문자로 보내고 그다음에 지역에 나와서 뭐 의정 보고 때 그냥 또 그걸 갖다가 자랑 삼아서 막 세우고 말이에요. 이러는데요. 이런 의원들 꼭 필요합니까? 이런 의원들이
여러분들 일 잘하는 의원들입니까? 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저급한 수준 낮은 정치인들의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각 신문에서 이제 나온 사설을 이렇게 대충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는 깜깜이 심사하며 지역구 먼저 챙긴 여야 실세들. 동아일보 예산 최장 지각 처리에도 여야 실세는 제목 챙기기 바빴다. 다음에 배지를 또 달고 싶어서 하는데 거기만 혈안이 됐다. 예. 경향신문 반지하 참사 막는다더니 관련 예산 되레 삭감한 여야. 이 말은 참 정말 좋은 사설이에요. 경향신문 반지하 참사 막는다더니 관련 예산 되레 삭감한 여야. 수준 낮은 의원들입니다. 의원들 이번에 다음 내년 후년 선거 때 그냥 싹 바꿔버립니다. 그냥 낙선시켜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해야 됩니다. 한겨레 신문 종부세 무력화하며 공공임대 5조 원 줄인 내년 예산. 참 이거 이 사설 참 이걸 다 읽어보면요, 정말 우리 국민들 마음에 이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그 생태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신문 일몰 민생 법안마저 누더기 만들어선 안 된다. 세계일보 최장 지각 처리에 깜깜이 협상 등 구태 반복한 예산안 심사. 국민일보 예산 최장 지각 처리 중에도 지역구 입속 챙긴 의원들. 이런 의원들 다음에 다 낙선시켜야 되는데 말이죠. 한국일보 셀러리맨 중산층 소득세만 패싱된 내년 세금 감면. 셀러리맨 중산층 소득세만 패싱된 내년 세금 감면. 조선일보 용두삼이 반도체 감세. 기재부도 반대했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동아일보 8% 세공제에 그친 K칩스법. 이걸로 글로벌 경쟁 되겠나. 서울신문 법인세 1% 찔끔 인하로 경제 활성화 기대할 수 있겠나. 국민일보 무능한 정치가 만들어낸 어정쩡 예산. 아주 국민일보 좋았어요.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무능한 정치가 만들어낸 어정쩡한 예산. 참 한국일보 일면에 톱으로 나온 거예요. 깜깜이 심사 파고든 짬짬이 예산 2,833억. 조선일보 사면에 성일종 80억, 위성군 62억, 여야 실세들 지역구 예산 더 가져갔다. 아니 이렇게 예산들 자기 지역구에 챙기면서, 아니 그 윤석열 정부가 첫 해가 돼가지고 꼭 필요한 행안부에 경찰국 세우는 데하고 법무부에
인사심사단 거기에 하고 해서 5억인데 5억. 5억의 절반을 깎아서 이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이렇게 하듯이 결정을 해놓고 수십억씩 가져가. 야, 이게 정부에서 예산 세우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아는 걸 의원들이 그냥 강제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한테 받아라. 그래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동아 일면 톱 최장 지각 처리에도 여야 실세들 지역구 예산 잔치. 중앙일보 일면 반쪽된 K칩스법 업계 반도체 빙하기 우려. 경향 일면톱 법인세 논의 졸속 실세 지역구 실속 실속인지 뭐 배지 달기 위해서 개뿔도 가지고 사는 동안 한 일도 없고 벙어리들 같이 지내다가 예산 세울 때 그 딱 세우고 내년도 내후년도 저 선거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선거 때까지 이제 계속 이제 우려먹고 일 잘했죠. 나 배치 달아줘요. 참말로 정말 저급한 국회의원들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정치 삼류라고 옛날에 어느 대기업 총수가 말을 했잖아요. 정수 삼류가 아니라 정치 사류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겨레 3면 638조 원 밀실 협상. 지역구 예산 착착 챙겨간 실세 의원님들. 지역구 예산 착착 챙겨간 실세 의원님들. 이 정부 안에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거, 국회에서 의원들이 예산 다루면서 막 그냥 마구잡이 잡아넣어서 이렇게 예산 세운 거, 이거는요 정부가 당황하게 만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민생을 다루는 일이라고요. 기업들이 잘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기업이 돼서 수출이 잘 돼야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그 직원들, 근로자들이 잘 살 수 있는 거고, 또 국가의 세금도 잘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도산되면은 그러면 그 나라의 운영 세수는 무엇으로 충당할 겁니까? 우리나라 노조가 문제가 돼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기업하는 사람도 많지만요. 여하튼 참 이 모든 신문들에 보면은요, 제대로 뭐가 됐다 하는 신문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참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 무능한 정치가 만들어낸 어정쩡 예산. 무능한 정치가 만들어낸 어정쩡 예산. 아주 제목 한마디로 현 우리나라 정치 상태를 대변했네요. 무능한 정치가 만들어낸 어정쩡한 예산. 어정쩡 예산. 시청자 여러분, 5억의 절반을 깎고 수십억씩 자기 지역에 이르기 위해서 예산을 더 얹어서 그래서 세워서 예산을 만들어낸 이런 의원들, 그거에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국회의원 또 뽑을 겁니까? 다음에 국회의원들은요, 중앙에 있는 국가와 이 세계 외국에 대해서 이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잘해야 됩니다.
여당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유가 원칙에 의해서 지적을 하고, 야당이 잘못한 것은 야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유가 원칙으로 따져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문매를 쳐야 됩니다. 이렇게 때만 되면 예산 가지고 자기 그 능력을 지역에다 보이는 것 같지 않은 이런 꼼수의 의원들 배지를 떼어버립시다. 내후년 선거 때는 떼어버립시다.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공천을 제대로 잘해서 정말 이 나라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을 선출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방송에는요, 새 예산안의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밤도, 오늘 저녁도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심찬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